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11월 20일에 저희가 이광수 대표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복덕방 방장님. 광순의 복덕방. 아니 근데 광순의 복덕방은 뭔가 입에 쫙 달라붙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대혼의 복덕방 이러면 되게 느낌 없었을 것 같은데 왠지 광순의 복덕방이니까 쫙 달라붙던데요. 그렇죠. 좀 뭔가 광순아님이 좀 친근해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 친근한 건 아니고 네. 이제 친근해졌죠. 뭐 연예인도 좀 있고. 보통 친구 이름 중에 광수라는 친구 한두 명쯤은 다 있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핸드폰 메모리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2024년을 또 얼마 안 남겨둔 시점이기 때문에 올해 시장도 한번 정리해보고 내년도 좀 전망을 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난번에 그 12호죠? 12호. 네. 광순의 복덕방 12호가 아마 11월 초쯤 네. 나왔고 가장 최근에 13호가 네네. 20날 발간이 됐고 네. 10월 30날이었구나. 참 12호 나왔던 게. 네네. 그거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게요. 네. 당시의 주제가 금리였습니다. 금리. 일반적으로 사람들 당연히 금리가 높아지면은 또 레버리지 일으키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네. 집값에 조금 악영향을 받지 않을까. 네. 또 반대로 내년에는 금리가 낮아질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좀 집값이 그래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일단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게 볼 것 같거든요. 네.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너무 민감해졌어요. 그러니까 금리의 변동성이 되게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산 시장을 분석할 때 특히 이제 시장 참여자들보다도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되게 민감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금리 전망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금리가 뭐 오르면 떨어진다고 얘기한다든지 또 네. 떨어지면 오른다고 얘기한다든지 특히 부동산을 얘기할 때 금리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금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질문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진짜 미치는 건지 네. 아니면 영향이 없는 건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죠. 근데 사실 이 팬데믹 장세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금리는 부동산에 별 영향을 못 미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는 근 한 1년 반, 2년 가까이는 너무 금리 때문에 다들 막 몸살을 앓는 상황이었다 맞아요. 보니까 앞으로도 금리가 지배할 것 같아 맞아요. 라는 관성도 생기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데 네. 저희가 특히 코로나19 지나면서 금리하고 모든 걸 연관시켜서 다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네. 저는 이거 탈피해야 된다. 탈피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그때는 좀 그 과거하고 다른 완전 모습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급격하게 떨어지고 또 최근에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똑같이 예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급격했던 네. 거의 뭐 100년에 한번 볼까 말까한 상황. 그렇죠. 엄청 빨리 떨어지기도 했고 또 엄청 또 빨리 올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기에 경험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오르라니까 빨리 떨어지겠지. 혹은 뭐 빨리 떨어졌으니까 빨리 오르겠지.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서 저희가 좀 더 길게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게 추세적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리의 변동성이 좀 지금 최근에 좀 보아한 모습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일단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네. 금리가 과연 예측 가능한가죠. 아하. 네. 예측 가능한가? 네. 물론 예측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예측 가능합니까? 물론 피터 린치는 그런 말을 했죠. 금리 3번만 맞추면 억만장자 된다고. 그러니까 예. 아니 제가 볼 때 미국 연준 의장도 잘 모를 거예요. 금리가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자기 금리를 결정하는 게 수동적이잖아요. 데이터에 따라서.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과연 예측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아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에 주택 가격이 막 오를 때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금리가 막 떨어진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제 높으니까. 근데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더 갔죠. 예. 그리고 이제는 뭐 계속 고금리가 유지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연 금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에 들어오는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면 예측 가능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금리 자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민감성 자체가 원래 부동산 시장에는 많지 않았다. 그렇죠. 그 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리고 이제 민감성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인데, 부동산은 대상 자산의 규모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과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지금 시장 금리가 최근에 미국의 시장 금리가 다시 떨어지니까 주식시장이 막 오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시장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막 주택 가격이 오르고 시장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주택 가격이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뭐 민감하게 빨리 변하진 않죠. 그렇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거 흥미로운 그래프를 한번 봐드릴게요. 네. 이게 뭐냐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이제 좀 장기적으로 그려드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관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금리가 떨어지면 네. 대출을 많이 받아서 네네. 집을 산다. 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다. 이거잖아요.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금리 추이하고 대출 금액하고 그러면 상관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인과관계도 있어야 되고. 네. 근데 한번 보세요. 아하. 2008년도에 주택담보대출이 7%였어요. 최근과 금리가. 되게 유사하죠. 예. 그러다가 6%, 5%, 4% 이렇게 떨어집니다. 네. 근데 잘 보시면 2013년 4%까지 떨어지는데 무려 3%포인트가 떨어지는데 예. 주택담보대출은 증가하지 않아요. 그랬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2014년부터 아하.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15년, 16년도에 급증하잖아요. 예.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죠. 저 때는 집값이 좀 막 오르기 시작했었을 즈음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금리가 저 때는 떨어져서 주택담보대출 올랐었고 그 전에는 아니었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락폭만 보면 2014년에 4%에서 2015년에 3% 빠졌으니까 네. 1%포인트가 빠진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3%포인트보다 덜 빠졌다고요. 네. 근데도 주택담보대출이 오히려 3%까지 떨어졌을 때가 폭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금리하고 과연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대출이 증가하고 그래서 주택 수요가 많아져서 집값이 오른다는 게 저는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 데이터로는 딱히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근데 한 가지 설명은 돼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점이기도 했는데 사람들은 경제적 현상에 대해서 적응적으로 기대합니다. 적응적 기대. 어떤 관성처럼.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관성이 생기려면 상당히 오래 기간 동안 사람은 이걸 경험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떨어져요. 네. 떨어진다고 해서 떨어지니까 앞으로 더 떨어질 거야 해서 대출 받아야지가 아니고 이게 계속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저금리네. 네. 그리고 금리 더 떨어질 수도 있겠나를 인지한다는 거죠. 그 순간 대출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서서히 온다는 거예요. 아하, 조금 늦게. 합리적 기대를 하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것처럼 나중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누적적으로. 예. 그동안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가설은 하나 가능합니다. 시차를 좀 두고 그게 만약에 지금 통한다면은 고금리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더 위축되는 게 더 뒤에 올 수도 있다. 그렇죠. 그게 사실은 제가 이번 이 금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주제예요. 저는 거꾸로 그렇게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물론 이제 뭐 페드와치나 막 이렇게 전문가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적어도 빠르면 내년 상반기, 뭐 5월, 6월,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미국에서부터 시작될 거다라는 게 일단 컨센서스예요. 네네네. 그러면 사람들이 기대를 하겠죠. 야, 지금은 고금리지만 금리가 피크아웃 할 수 있어. 그래서 집을 이제 좀 사야 되지 않을까? 과거에 금리 인하기 때 집값 오르는 거 봤지? 네. 우리도 서둘러서 영끌하자. 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합리적으로 저희가 일종의 솔직히 말하면 이대호 기자님은 예. 이 분야에서 많이 아시는 분이잖아요. 아니, 그러진 식자. 않습니다. 욕합니다. 식자. 사람들이 욕합니다. 무식하다고만. 이대호 무식하다 맨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합리적 기대를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금리가 높았을 때 예. 낮아지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 이게 누적적으로 높아지면 그때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누적적으로 돼서 온다. 네. 그래서 최근에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저는 주택시장에 영향이 없었다. 그런데 이게 점점적으로 현실에 인지하게 되고 점차
영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제가 10억짜리 아파트를 5억 대출받아서 샀어요. 네. 자, 금리가 원래 주택담보대출가 3%였어요. 저 근데 갑자기요? 1년 만에 이게 6%가 올랐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올랐으니까 빨리 팔아야지.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소비를 줄이죠. 소비를 일단 줄이고 어떤 생각하면 일시적일 거야. 근데 6%가 내년에도 계속 가. 한 번 더 가. 그럼 어떤 생각하면 이거는 나 못 버티겠다. 이러면서 집을 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천천히 반응하게 된다. 천천히 반응하게 된다.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그렇죠. 그게 지금도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 뉴스 기사들 보면 영끌했던 30대가 뭐 집을 내놓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과연 이제 큰 빅데이터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냥 왜 기사들은 몇몇 케이스만 가지고 기사 쓰기도 하니까 그렇죠. 좀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지금 상황은 좀 어때요? 지금 상황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서서히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지난해 말부터 인상되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런 영향이 실제적으로 적응하면서 그 다음에 충격을 조금씩 주기 시작한다. 근데 그게 이제 시작이라는 걸까요? 그렇죠. 아 그래요? 근데 이제는 보시는 것처럼 한국이 뭐예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한국 주택담보대출에서 변동금리가 65%를 차지하고 있어요. 항상 많았죠 변동금리가. 네. 그러니까 이 금리 상승 리스크에 노출돼 있어요. 근데 처음 강조하지만 처음 딱 충격을 받았을 때는 액션하지 않는다. 행동하지 않는다. 일단 지켜보자. 관망하다가 그렇죠. 진짜 못 견딜 것 같을 때 그때 내놓는다.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시작이라고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 보세요. 반면에 네. 요거 보세요. 요거는 미국 가계 대출에서요. 예. 그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요. 그렇죠. 미국은 거의 다 고정금리라면서요. 네, 근데 원래는 한 27%, 30% 정도가 변동금리였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저게 언제적부터죠? 96년부터네요. 그렇죠. 96년부터 23년 1분기까지. 그러니까 2007년 이럴 때까지도 25%가 유지되잖아요. 그다음에 그들이 뚝 떨어지잖아요. 서브프라임 때문입니다. 아하, 그러네요. 네. 그때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변동금리를 비율을 낮추는 거죠. 사람들은 예. 다시 정리하자면 적응적 기대와 합리적 기대를 해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적응적 기대를 하죠. 게다가 적응적 기대를 했으면 미국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요. 여전히 변동금리가 높았을 거예요. 근데 왜 이러냐면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큰 충격을 받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러면 안 되겠네 하면서 변동금리를 그래서 금리가 최근에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고정금리로 받아요. 미국은.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충격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아까도 보시는 것처럼 그냥 계속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책 당국에서도 계속 고정금리 더 많이 막 확대시키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변동금리가 참 여전히 많습니다. 그게 저는 아직도 그 충격이 없었다. 사람들이 뭔가 좀 안정적으로 장기간 고정금리로 가져가려는 게 아니라 변동금리로 뭔가 좀 베팅하는 거죠. 베팅. 그런 심리가 좀 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금리 충격을 반영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누적되다가 적응적 기대 하다 못해서 이제부터는 충격으로 행동을 변화시키게 된다. 그렇죠. 매달 100만 원 내는 게 2년 이상 되면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된다는 거죠. 1년 동안 일단 애 학원비 빼고 나머지 다 줄이다가 그렇죠. 나중엔 안 되겠다. 근데 거기다 대고 집값이 안 올라요. 그럼 완전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금리에 아주 흥미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금리가 저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분명히 미치는데 그 시차와 말씀드린 것처럼 시차와 그리고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저희가 유념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네. 올해 상반기에 막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금리 높아서 떨어질 거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겁니다. 이 얘기는 이런 단순한 논리는 아니다. 근데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게 체감이 됐던 건 23년 상반기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거의 미국의 금리 인상은 7월이 가장 최근이었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그럼 그때는 사람들이 일단은 견뎠었고 또 올해 상반기 2023년 상반기 돌아보면은 집값이 좀 반등하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그건 그냥 뭐 특례보금자리론이라든지 막 이런 그냥 정책적인 영향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니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뭐 이렇게 계속 높았던 거 아니고 또 하나 뭐냐면 금리가 높으니까 이제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야. 아하. 떨어질 거야. 그 사람들도 다 떨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버틸 수 있어. 그러니까 금리가 실제로 사람들은 고금리 때문에 집값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이유는 뭐냐면 고금리에 집값이 영향을 미치려면 이제 두 경로여야 되는데 네. 한 경로는 수요가 줄거나 그죠? 예. 왜냐하면 대출이 안 받으니까 네. 하나는 집을 빚으로 들고 있는 사람들이 팔거나 네. 이 두 가지 경로여야 고금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최근에 집값 떨어지는 패턴을 보면 훅 빠지는데 예. 안 산다고 그렇게 빠질 수 있습니까? 안 산다고 그럴까요? 뭐 거래가 있으니까 일단은 그 가격으로 찍히겠죠. 그러니까 팔지 않으면 그 가격엔 안 찍혀요. 그렇죠. 네, 그렇죠. 누군가 팔았기 때문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물량이 그렇게 되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호가의 갭이 되게 크고 한 채 뭐 한 콩 갖다 퉁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거 빠졌다고 표현 안 하고 저는 고금리 때문에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고금리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 거는 아니었다. 네.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고 이런 높은 금리 수준이 유지되면 충격이 올 거다. 근데 이게 약간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게 금리와 집값은 명확히 어떤 비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지금까지 떨어졌던 그 배경은 안 될지언정 근데 여기서부터 더 떨어진다면 그거는 금리 영향일 수는 있다. 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누적적인 영향. 네. 그리고 지금까지 좀 집값이 약세였던 거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뭐 이야기해 주셨던 뭐 소득 대비라든지 그다음에 뭐 매도자들이 조금 더 많이 내놓는다는 네. 거 그런 걸로 우리가 또 기억을 더듬어 보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가장 결정적인 건 집값이 너무 비쌌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광수 대표님이 누누이 강조해 주셨던 그런 거고. 네.